너 얼마 만에 온 거야? 네. 너 거의 한 달을 안 왔지 않았어? 네. 아유, 왜? 그동안 뭔일 있었어? 그냥 처음에는 긴장되게 몰라서? 그래서 너 오늘 처음 오는 거야? 네. 아니 그동안 그럼 영상 내가 보내는 거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뭐지? 물어보는 거야지.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 이 학생 뭐냐고. 응? 그래서 정환이는 뭐 저기 뭐야 2시간 가능한 거야? 10시간 가능한 거야? 둘다 어, 10시에 오는 게 편할 거야. 네. 여기가? 너 아까 아침에 뭐 저기 지금 뭐 진민?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시험 없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시험 봅니다. 뭐 내가 뭐 시험 보는데 좋지. 시험 안 보고 수업만 세시해봐. 지루해요. 저번 시험 좀 아 이게 그 명절이라 이제 데스크도 좀 쉬다 보니까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뭐 월요일 날좀 게시하지 않을까. 뭐 불러줘? 1등부터? 어머 그런 걸 바라는 거라면 뭐 얼마든지 싹 가능하죠. 민주야, 거기 문 좀 닫아줘. 땡큐. 자,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한 2차 방정식과 관련해가지고 비슷하거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프린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적미적한 그런 학생들도 좀 있어요. 유형별로 할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러하듯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과 2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면요.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긴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꼭 실계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그러한 부분이고 실제로 얘가 좀 최고차익에서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i, 즉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i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냅다 써주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자, 그러면 2분의 2i 뿔마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i와 i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여기서 누군가는 인수분해가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일 때 이렇게 실계수가 아니더라도 근해 공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마찬가지로 개수가 실계수가 아니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허근이야. 자, 알파가 실근이고 베타가 허근이다라고 한다면 이 실근과 허근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를 곱하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와 허수를 곱해서 실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뿐이죠? 그렇죠. 0.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저기서 얘기하는 이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두 근의 곱인 c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허수여야 되니까 b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얘가 실수이려면 0밖에 안 되니까 c는 0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두 근의 합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 b가 이번엔 0이어야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새로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 한 변씩 a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이와 같이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증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수학을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은 귀유법과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간접 증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직접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해서 따다다다다다다 결론까지 바로 가는 이러한 방식을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접 증명이라는 걸 하고 여러분들이 이 귀류법을 배우는 시점이 언제냐? 2학기 집합과 명제에서 귀류법을 만나게 되고 이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 2학년 1학기 보통 배수를 배우면서 수열에서 맨 마지막 단원 수학적 기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학교 시험 문제로 증명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거? 빈칸 채우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이해되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보는 데에는 그냥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떤 큰 의의를 갖기보단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로만 얘기해 주려고 4번하고 이제 추후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각각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판별식 c제곱 마이너스 ab 요 같은 경우도 a제곱 마이너스 bc 자 그럼 세 식을 모두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의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자 그럼 이런 것들은 귀류법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증명하는 것 자체가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해서 셋 다 실근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셋 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세 개를 더한 식의 값은 0 이상이야. 셋 다 0보다 작은데 셋의 합은 0 이상이다. 여기서 이제 모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한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 즉,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가 보통 귀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5번이나 6번 그리고 뭐 3번 같은 경우 비슷한 문제고 잘 해주면 되는데 5번에서 실수가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냐면 제가 부등식 할 때도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페이크예요. 이 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는 0이 아니야 라고 말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도 0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문제 대뜸 주면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k가 1인 걸 체크 안 하는 거야. k가 1이면 1차 방정식이 되면서 당연히 한근을 갖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와 달리 여기서는 중근이라는 표현 대신에 해가 오직 한 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k가 1인 경우 확인해 보면 성립하고 1이 아닌 경우에 이제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요때와 요때의 k 값의 총합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7번하고 이게 뒤에 나오는 10번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x는 1을 집어넣어가지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항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k제곱 더하기 뭐 k 더하기 뭐는 0 했을 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그거에서 우리는 a하고 b의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응?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 그래서 좋아?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요, 필기할 때 다 쓰려고 하지 마. 요점만 필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중에 풀어보면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아, 잠시만. 여기까지 나와서 이 7번 같은 문제가 되게 올드한 문제거든요. 엄청 올드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해요. 자, 또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또는 두근의 합을 이용을 해서 그 한근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이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근의 곱이 얘인데 한근이 1이니까 그냥 알파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K가 실수다, 알파가 실수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양변에 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되니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저런 상황에서 저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맨 처음 만났을 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2K 남겨놓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 친구는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판단되니까 뒤집어서 2분의 1에 K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K가 0일 때에는 이 상태를 못 만드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1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0보다 클 때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산술기하니까 2분의 1에
k 더하기 k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형태고 얘는 산술기였으면 루트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요만큼이 2분의 3이니까 그렇다면 그걸 뒤집은 값이 2분의 3이니까 뒤집어주면 다시 얘는 최대값이 1 더하기 3분의 2에서 3분의 5.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절대값이 씌워져요. 이렇게 해야 얘가 1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k 더하기 k분의 1이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했을 때는 거꾸로 마이너스 1 이하가 될 겁니다. 되게 이해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되겠지.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그럼 그걸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2 이상.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요렇게. 이해돼요? 순서? 안 된다고? 보통은 나도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집고 범위 잡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런 결론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제 끼적끼적해서 어떻게 해서 답을 내려는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저도 해설 보고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던 게 뭐냐면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좀 해주면 1-알파 k제곱 더하기 3-알파 k 더하기 1-알파는 0이라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k에 대해서 실수 알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 얘가 실근이 있기 위한 알파 값이 뭐냐 이렇게 바꿔서 해석이 돼요. 실수 k 값을 갖기 위한 알파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체크를 알파가 1인 거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1이 아닐 때에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가지면 되게.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래서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1-알파의 제곱 얘가 0 이상.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여기서 나온 결과가 그대로 나와요.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얘가 0 이상. 자, 그럼 정리해볼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3알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은 0 이하.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 아까 얘기했던 이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엄밀하게 서술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콤마하고 알파는 1이 아니다. 혹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또는 1초가 3분의 5 이하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결론을 쓸 때 1과 2에 의해 알파는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엄밀하게 봤을 때는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이렇게 판별식을 사용해주면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여기서 알파가 1이 아닐 때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결론을 낼 때는 알파가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건 1이 들어가는 건 1번에 의해서 1과 2에 의해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8번부터 있는 문제들은 12번까지 있는 문제들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근해보자 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에 해설이 있는 것도 알았어. 여러분들 참고로 맨 뒤에 답안지 있습니다. 해설 있어요. 나중에 혼자서 하더라도 참고하시고. 안 가져왔어?
12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8번부터 12번까지의 뭐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그 5문제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실수라는 말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실수라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게 얘를 가지고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뒤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때려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걸 만족하는 x값, 실수의 x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더라. 그냥 약간 깨작깨작하는 느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으로 보고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 그 다음에 10y제곱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은 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다음에 2x 마이너스 3y의 제곱 막 이렇게 찾아내는 친구들도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은요. 이 상태에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5 x 마이너스 5분의 6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6y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뭐 10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써놓고 다시 5 x 마이너스 5분의 6y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네들을 정리해주면 5분의 14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6y 플러스 56 이렇게 돼서 5x-5분의 6y 플러스 3의 제곱 5분의 14y-2의 제곱은 0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더라도 자 그런데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판별식으로 짝수 판별식 써주면 6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0y 제곱 플러스 20y 마이너스 65는 0 이상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6y 마이너스 56이 0 이상이 되고 결국에 양변에 마이너스 14를 나눠주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이하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곱이 0 이하라는 건 될 수 있는 게 0밖에 없으니까 y는 2 그래서 y는 2를 넣어주면 이제 x가 나오겠지. 이게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왼쪽도 모르는데 오른쪽 같은 방법보다는 자꾸 왼쪽과 같이 우리가 실수에 집착을 하는 거야. 실수라는 말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의 접근이냐? 제곱 더하기 제곱이 36이라는 것은
둘 다 36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4의 제곱이 36 이하라는 거고 y-2의 제곱은 9 이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상 10 이하.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냥 여기에서 또 x에 대한 내림차순 해주고 한 변씩 이렇게 가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주면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하, y 플러스 5 y 마이너스 1은 0 이하. 따라서 y는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 아, 잠깐만. 아니 그 x 마이너스 4 제곱 더하기 4 y 플러스 2의 제곱이라서. 아, A가 네. 그러네. 플러스 2. 그렇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왼쪽 방법입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원하는 건 판별식, 판별식. 몇 번?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거라니까. 잠깐만. 이게 2천. 어? 얘 2천. 그러니까 y를 곱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해. y를 곱하라고. 아니 이거잖아. y 곱하기 분모는 이거잖아. 분자.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 넘기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그다음에 거기서 판별식 써. 대신 최고 차이의 개수가 0인 거랑 아닌 거 꼭 나누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이게 뭐가 지금 그래 이게 P제곱이야 그치? P제곱 그러면 넘어오면 다 마이너스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기 다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Y제곱도 마이너스로 와야 되고
얘는 그런 식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쭉 정리를 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보시 일단 이렇게 해버리면 p제곱 마이너스 아무튼 이거 다 마이너스로 해서 다 p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p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에 대한 y에 대한 내림차순은 다시 정리해서 이거의 판별식 0이다. 선생님 이건 4번이잖아요. 네네. 왜 두근두근이에요? 그냥 그거야 내 마음이지. 왜 두근을 3번이나? 이거는 아니야. 더 쓴다 그랬나? 근데 이거 쓸 거야. 그렇지. 그거밖에 안 나와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판별식 얘기를 하지만 9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이 양변에 p제곱, q제곱을 더해버리면 p-1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해를 하나밖에 안 갖는다. 이게 0, 이게 0.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즉 p는 1, q는 2일 때 x는 p, 즉 1, y는 q, 즉 2라는 한 쌍의 해를 갖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판별식 써보니까 딱 이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들마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자기는 그걸 즐겨야 한다. 다르게 푸는 걸.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런 식의 접근이 괜찮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는 우리가 판별식을 쓰려고 자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문제들 중에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되게 낯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문제 x분의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는 k라고 놓고 y 대신에 kx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순수하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제곱 플러스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
kx 플러스 6은 0. 그래서 k-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k 플러스 1 x 플러스 6은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나온다. 실수 xy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k도 실수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k가 1인 거는 꼭 체크. k가 1이라는 값이 실제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k가 1이 아닐 때에는 판별식 바로 가서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4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k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 더럽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1은 0 이하가 돼서 k는 토해요. 토해. 11분의 13 플러스 마이너스 48이니까 4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이상 13 플러스 4루트 3 이하 한 다음에 콤마하고 뭐라고? k는 1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터수할 때 엄밀하게 가면 에 의해 k는 11분의 블라블라 11분의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완벽한 서술이 되는 겁니다. 이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14번만 한번 해봐. 14번 다음 페이지에서. 14번.
14번 제가 해보라는 의도를 알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까지는 다 해서 이제 최소값이 9인 거 생각하는데 왜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지? 이런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일단 판별식부터 때려봐야 됩니다. 나온 m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럼 13번, 15번은 나중에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뭐 이거야 뭐 어떻게 할지 다 아는 거고. 이것도 이제 유형 4. 이거 한 3주쯤 됐죠? 3주? 2주 됐나? 자, 16번 보면 제가 이런 문제 유형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에는 2차식과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 1차식과
여기도 1차식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주어진 상황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이걸 이용하면 g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3알파 그리고 g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3베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은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3x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즉 는 0 이렇게 해주면 fx와 두 근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고 차이 계수가 a임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양변의 개수들을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a값 그리고 b값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 17, 18번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오다닥 해보세요. 오다닥. 화장실 갔다 네? 왔네요.
그래서 가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긴 한데 16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저는 그냥 이대로 풀래요. 네. 왜냐면 이제 ax 4제곱 그 다음에 b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4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 4차 방정식이 이걸 하나의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해주면서 ax제곱 이래야 될 거고 x세제곱은 없으려면 이렇게 될 테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ax 항상 비교하면 플러스 2 그래서 이거 전개한 거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b의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 오케이? 그러나 언제나 얘기하지만 기본 방법이 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법만 시도하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수근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장 기본 솔루션은 정수근이든 유리근이든 항상 얘를 근의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니 이 루트가 벗겨져야 정수가 되지 않겠냐. 즉, 저 판별식 부분 얘가 n제곱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부정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때 풀었을 땐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어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다면 이 문제는 마이너스 m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n-2의 제곱 플러스 n제곱은 2가 됩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2가 되는 경우는 거기 문제에서 보시면 m이 정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밖에 없어요. 그럼 m은 될 수 있는 값이 1하고 3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m이 1이 들어갔을 때 두근은 2와 4가 될 거고. 자, m에다가 3을 집어넣어. m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v18 24 4하고 6이 되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가능하죠. 이런 다음에 제가 둘에서 m을 소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 등등등등. 실제로 상황을 보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식을 m을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은 2m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 두 번째 식은 2m 제곱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제곱하면 두 번째 식의 9배가 됨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쓱쓱쓱쓱 연산해서 정리하면 2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날라가고 8 알파 8 베타 4 46 더하기 28은 0이 돼서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4가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4가 되려면 4 더하기 0이어야겠죠. 그래서 한 근은 4일 거고 또 하나의 근은 얘가 뿔마 2이려면 2 또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구성이 2, 4 아니면 4,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19번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면밀히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정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근이 정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이 정수여도 두 근의 합이 정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도 정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수분 문제에서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 게 이제 21번, 23번 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제가 저기 증명 문제는 학교 시험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증명이라는 게 이런 거다 보여드리려고 20번도 가져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류법을 사용할 겁니다. 이 귀류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유리수를 근으로 갖지 않으면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해봤어요? 기억나요? 그때랑 똑같아. 유리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가정하자. 즉, 한 근을 P분의 Q, 여기서 PQ는 정수, 이렇게 이런 정수근을 유리근을 갖는다라고 가정. 자, 그래서 P분의 Q를 여기서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양변에 P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줄 거냐면 이 PQ의 홀짝성, 흔히 기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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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홀, 짝, 짝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거예요. 자, 홀이면 A, B, C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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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하면 홀수입니다.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P가 홀이고 Q가 짝이면 Q가 짝이니까 짝수에 뭘 곱해도 짝수야. 짝, 홀. 홀이네? 0이 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반대로 홀, 짝. 홀이네? 그럼 PQ가 둘 다 짝짝이면 짝. 선생님 이거는 홀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이런 거 설정할 때 PQ는 정수에다가 P와 Q는 서로 소라고 꼭 적어주죠. 그래야 여기서도 이 경우를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Q가 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싹 다 안됨을 받고 따라서 모순이다. 분명히 이렇게 있다, 요리근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했는데 그냥 절대 0이 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이 가정은 잘못되었다. 그게 규율법입니다. 정리되면 21, 22, 23번 한번 호다닥 해보세요. 유형 제목 누가 지으세요? 제가 요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쳤나 교재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재미가 없어. 교재 만들면 저는 교재 만들면 과제 같은 경우도 과제라고 안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과제 이렇게 쓰나 마지막에 제과점이라고 써놓은 분분리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있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왜 한창 무슨 분리 이런 게 유행했죠. 마동석 마블리라고. 여기 이거 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거인 거지? 대신에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와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안 돼요. 그런 돌리면 그냥 답을 맞아도 제가 그때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개수가 소수다. 그럼 얘를 두 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 곱하기 Q밖에 없다니까. 한마디로 두 근은 1하고 Q인 거예요. 근데 걔네 둘이 더해서 P인 거야. 이걸 만족하는 소수가 2하고 3밖에 없는 거지.
22번이나 23번은 잘 안 되는 친구들 잠깐 보시면 계속 언급하는 거 똑같아요. 판별식이 완전제곱 수다. 그렇게 접근해주면 MN의 값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MN의 순서상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도 비슷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소수라는 조건이 더 들어가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도 이 중에 케이스들을 걸러내면 답이 나오긴 하지만 부근을 PQ라고 놓으면요, 부근의 합이 n분의 10이 되면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최소한이 2 더하기 3이야. 그럼 될 수 있는 m값은 1하고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쉽지. m이 1일 때는 p 더하기 q가 10이니까 두근이 3하고 7인 거고, 이 경우에는 5니까 2하고 3이 되는 거죠. 자, 정수분까지 정리가 되시면 이제 마지막 유형인 오늘 근분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4번 하나 설명하고 이 3개의 문제만 같이 한번 천천히 볼 거니까 시간만 많으면 다 풀면 좋겠지만, 자, 근분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근의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무조건 그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24번의 1번 같은 전형적인 문제는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매기면서 아, 내가 3가지 다 체크했구나,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1번은 판별식입니다. 언제나 판별식. 이거는 내 경험상 판별식은 처음에 체크 안 하면 후반부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일단 이 판별식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쓰고 봅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0 이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6은 m은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4 이상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함수값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풀인데, 근데 그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래프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F0 m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 그럼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축입니다. 축이 0보다 크다.
그럼 2번에서는 1번, 2번은 똑같이 가고 3번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축이 0보다 작다 바꿔주면 되겠지. 2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놓고 이 세 개의 공통 부분 찾는 겁니다. 학생들 보면 항상 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이 중에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면 좋아. 근데 그런 친구들 아니면 제발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 공통 부분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4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0보다 작다. 요것만 방향을 이쪽으로 살포시 틀면 어때? 4 이상. 그 다음에 3번 9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0이 이렇게 있어. 때는 봐야 30년 전. 그때도 학원이었는데 학원 내가 중학교 때 학원 수업 시간에 통일도 좋게 그때도 친구 중에 한 놈이 수업 시간에 걔가 짖네. 약간 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중의적으로 선생이 싫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그 말 듣고 걔가 혼냈지. 엄청 혼냈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있어. 자, 아마 뭐 세 문제를 다 할 수도 있고 두 문제만 할 수도 있는데 봅시다. 27번에서도 1번은 쉬워. 왜? 그래프를 딱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수값하고 여기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작다 체크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쓸 이유가 없어. 그래서 3번처럼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요거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f0 즉 c 값이 0보다 작다만 체크하면 왜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느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c야. 그러니까 c가 0보다 작으면 b제곱 마이너스 4c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체크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문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거 항상 할 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그 얘기는 판별식은 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식 3x제곱 플러스 6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에서
1번은 무조건 짝수 판별식 9m제곱 플러스 9m 플러스 3. 자, 두 번째는 함수값.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0보다 크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3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1에서의 함수값 3 플러스 6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세 번째가 이제 축 마이너스 m이죠.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까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꾸 그래프 그리면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29번이나 31번처럼 적어도 하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더라. 그런 문제는 어떤 루틴으로 가야 실수 없이 깔끔하게 답을 낼 것이냐. 겨우 2차 방정식 문제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맨 처음 하는 게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 그래. 그러면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의 a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제일 먼저 체크해요. 자, 1-2a 더하기 2-a 제곱은 0.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 중에 실제로 가능한 경우들을 보면요. 마이너스 3일 때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7과 1이라는 근을 갖게 되고 1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중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고 마이너스 3은 만족하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걸러내. 그러고 나면은 1이라는 거는 앞으로 근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경우들만 남은 거야. 그럼 1은 근이 될 수 없는데 여기에다 딱 1 체크하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1보다 작은 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라는 2차 함수꼴을 보면 이거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경우는 1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두 번째는 둘 다 1보다 작은 거. 그런데 그 둘 다가 같은 근일 수도 있고 다른 근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하죠. 그냥 F1만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1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경우는 제일 먼저 판별식 0 이상 둘을 한 번에 얘기할 거니까 0 이상. 그래서 A는
두 번째는 함수값.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범위가 나올 거고. 세 번째가 축. 축 보시면 A죠. 1보다 작다. 이 세 개의 공통 범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우리는 아까 구한 요거 방금 전에 구한 요 두 개 얘네들을 합쳐주면 됩니다. 이때도 되고 이때도 되고 이때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합쳐주면 정답이 A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초과 라는 답이 나오죠. 합체해 주는 거야. 합체. 쉽게 얘기하면 합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집합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합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아직 정리하는 중? 정리하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1번.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x 값이 0, 한근이 0 혹은 한근이 1인 경우를 먼저 체크하라고. 그럼 0 집어넣어 보면 a는 3이 나오고요. 1 집어넣어 보면 a는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이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3을 대입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면서 x가 0과 3분의 4가 돼요. 그럼 0과 1 사이에 근이 없죠. 그다음에 2분의 7을 대입해보면 2분의 7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1은 0. 즉 7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x가 1과 7분의 1이 됩니다. 만족하는 a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0과 1은 근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니까 하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있는 경우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는 뭘 체크하는 거냐?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 말은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다. 그럼 A-3, 2A-7이 0보다 작다. 3호가 2분의 7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계속 얘기하지만 무조건 1번 판별식. (2번) 함수값 둘 다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2분의 7보다 크다. 마지막 세 번째 축 A분의 2 얘가 0과 1 사이다. 그럼 A는 2보다 크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 3개의 공통범위 구해주면 A는 2분의 7보다 크고 4 이하이다. 자, 아까 구해놓은 이 3개를 합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2분의 7이거나 2분의 7보다 크고 4 이하이거나 3초가 4 이하. 이래. 오늘 자꾸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답이 잘 맞게 나오더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이런 문제 진짜 수백 수천 번 풀려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엄청 불친절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던져놓고 풀어. 그다음에 틀려. 아니 이런 거 왜 틀려? 이러는 거지. 요새는 안 되겠더라고. 친절하게. 자 됐죠? 우리 오늘은 4시 5분. 4시 아니야. 쉬는 시간을 짧게 가질 테니까 4시부터 오늘 시험을 좀 보자. 5시부터 오늘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시험 매번 보듯이. 그쵸. 그 25문제. 낮에 있었으니 오늘 12시. 친구가 왔다. 여러분들은 학교반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저희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는 학교반의 컨셉이 달라요. 학교반의 컨셉이 중위권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학교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들끼리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 달라, 본원하고. 근데 여기서는 학교반의 의미가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우쭈쭈 해주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게. 몇 시까지 쉬어요? 4시.
우리 대강보다 못한 걸리 너무 다행이라고 너무 다행이라고 근데 우리 언니가 대강을 다니는데 대강 목을 너무 많아가지고 설천 목요일 대강에 이제 그림자 내가 안 되겠거든. 지금 총이 일단은 에어컨이 안 나오고 냉방이 안 돼. 어디가? 대강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를 막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우리 쌤들이 별로 부장쌤을 불리가 성분을 왜 이렇게 냈나? 4년